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백호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이 급등 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운 흐름이었죠. 급등 시 3% 이상이 급등 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근데 큰 그림을 보시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만들고 여기서 어깨를 만들고 또 좌측 어깨, 우측 어깨, 그 다음에 헤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그러면 대칭적인 모습을 만든다면 여기 이 흐름, 이쪽에 보이는 흐름, 그래서 좌측과 우측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상 후반에 기술적인 부분은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한 시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혁명의 선구자가 아닌 새로운 부르주아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기 어린 발언을 했습니다. 뿌띠 부르주아인 이더리움은 현재 디지털 축제를 즐기고 있다. 과거와 달리 다소 형태가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한데 이더리움은 구두발로 노동자의 얼굴을 짓밟고 있다라고 강조했죠. 자, 뿌띠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가 뭐냐면 부르주아와 프로레탈리아 그 사이에 있는 계급을 말합니다. 노동자 계급보다 좀 위에 있고 또 부르주아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비꼬는 듯한 겁니다. 현재 부르주아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걸 비트코인을 볼 수 있겠고, 또 이더리움은 전체 알트코인의 대장이지만 또 알트코인이면서 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정도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시기가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더리움의 전망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체인리크 설립자는 은행 산업 붕괴 후에 암호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은행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 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특히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면서 특히 결제가 좀 빠르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이런 미래의 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은행은 그런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향후 10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이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전통 금융시장의 입지를 빼앗아 오는 것이죠. 그 전통 금융시장의 입지를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가 붕괴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정적 고통을 겪은 뒤에야 암호화폐의 이점을 인식하면서 시장이 유입되는 빠른 성장 사례라는 것입니다. 자, 암호화폐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비트코인이 되겠지만 그런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베스코와 갤럭시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승인을 신청한 것은 바네크, 아크, 테니원 쉐어스, 해시덱스에 이어서 네 번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는 뭡니까? 선물 ETF 신청 승인 난 겁니다. 뒤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켈리, ETF 운영사 켈리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미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운용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또 추가로 회사들이, 자산 운용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는 달러 인덱스가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가 점쳐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호화폐 강세는 DXY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 반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미국 지수 즉 나스닥은 지금 121선을 하회했다가 지금 121선을 다시 121선 위에 올라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인 CCI는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죠. 침체에 빠지고 다시 돌아서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달러 인덱스, 그리고 달러는 특히 원달러 환율을 봅시다. 원달러 환율은 제가 주봉에서 안내드렸는데 저항대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일봉 상황에서는 갭 상승했다가 음봉을, 긴 음봉을, 장대 음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락 반전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350원, 1360원 사이는 강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정점을 찍고 돌아설 수 있고, 또 기술 종목의 대표격인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스닥과 약간 커플링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 지수의 반등, 그리고 달러 인덱스
FTX 정점 이 상황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X에서 유출된 자산이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를 앞두고 신규 월렛으로 이체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2,500 이더리움, 이더가 이체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뭔가 거래가 활발해지는 긍정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ETF 6종 출시하고 6종의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10월 2일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와이즈,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시가총액 가중전략 ETF 등 6종의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 두 번째 승인된 것이죠.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자, 선물 ETF, 이더리움 선물 ETF의 승인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옵션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죠. 24시간 동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일일 옵션 거래량이 24.7억 달러.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이만큼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콜 옵션 베팅의 승산이 높은 흐름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옵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콜 옵션 베팅에 지금 승부가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물 중심의 상승 랠리 지속 가능성 높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옵션 데이터 플랫폼 긱스라이브가 비트코인이 3%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현물 중심의 상승 랠리, 그리고 특히 콜 매수가 가성비 좋은 투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옵션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콜 매수의 승산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USB가 이더리움 기반의 머니마켓 펀드를 시범 운영합니다. 자, 이더리움 기반에서의 머니마켓 펀드 시범 운영을 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UBS에서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머니마켓 펀드 시범 운영을 합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이런 UBS 운용사, 자산 운용사의 이더리움 기반의 머니마켓 펀드의 시범 운영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 지금 이더리움 신탁이 이더리움 현물 ETF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증권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에 대해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했단 말이죠.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고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을 이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2일 날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바네크 프로쉐어즈가 제출한 이더리움 선물 ETF를 최초로 승인함에 따라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모든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선물 ETF 승인과 더불어 이제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1월 달이죠. 1월 초. 지금 이제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이 되었고, 이제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근차근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더리움은 일봉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나 급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지난 2개월 정도의 흐름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급등 후 급락한 것이 안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유유히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에서는 200일선이 있습니다. 200일선을 따라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게 120주입니다. 밑에 있는 게 200주죠. 200주 라인을 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위로 보이는 120주 라인까지의 그런 상승을 전망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주 라인에서의 단단한 기반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지표인 RCI를 보겠습니다. RCI, 랭크 코렐레이션 인덱스, 단기선이 올라섰어요. 그리고 중기선은 이제 완만해지고 있죠. 단기선이 올라서면서 중기선 위로 올라서는 이런 패턴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급등해서 급락을 했지만, 그러나 주봉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0주 라인까지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일봉 상황에서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왼쪽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올라가 되는 게 차트 기술적 분석상으로서도 맞는 그림이죠. 이런 패턴에서 급락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까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콜 옵션에서의 베팅,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봐서는 인위적인 하락을 시키고 여기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일봉 상황에선 120 그리고 200일선 부분, 주봉 상황에서는
120주 라인까지 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분석은 계속해서 무료 차트 분석방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차트를 보고 분석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의 보유 코인을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더보기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하시고 또 여기를 사랑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매매하는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이 사랑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의견을 교류하시면 좋겠고요. 또 코인도 추천드려서 단기간에 100% 이상 좋은 코인에 대한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받으시고 또 보유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도 하시고 또 따끈따끈하게 급등의 요소가 있는 코인에 대한 안내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무료 차트 분석방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